20억을 잃고서야 결국 도박이 끝났다. 어둠 속의 빛. 새벽 3시 서울의 한 으슥한 거리. 차가운 가로등빛 아래 한 남자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다. 피곤에 절은 얼굴, 구겨진 셔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몇 장의 지폐. 이것이 오늘 하루 대리운전으로 번 전 재산이다. 김도윤 42세. 한때는 유망한 투자 분석가였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10년 전 우연히 들어선 카지노에서의 한 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또다시 대리 요청이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제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다. 이번엔 꼭 이겨야 해.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 정류장을 벗어났다. 강원도로 향하는 첫 차를 기다리며 그의 발걸음은 다시 한번 카지노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절망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카지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도윤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 그 별들처럼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작은 희망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그렇게 중얼거리며 도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려 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승리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을 향한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해시태그 제1장 운명의 첫 만남. 10년 전 서울의 한 투자회사 사무실.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 마닐라에서 진행하게 됐어. 한 달 정도 출장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 팀장의 말에 김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30대 후반, 유망한 투자 분석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그에게 해외 프로젝트는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네, 팀장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한 달 후 마닐라. 도윤은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했다. 낮에는 현지 기업들과 미팅을 하고 밤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바쁜 나날이었다. 그러나 주말이 되자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을 느꼈다. 낯선 도시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그를 사로잡았다. 도윤 씨, 우리 오늘 저녁에 좀 놀러 나갈까요? 동료 정민수의 제안에 도윤은 흔쾌히 동의했다. 그들은 마닐라의 화려한 밤거리를 걸었다. 네온사인이 빛나는 거리, 흥겨운 음악 소리,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에 도윤은 점점 취해갔다. 저기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민수가 가리킨 곳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대형 건물이었다. 커시노라는 글자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도박에 관심이 없었고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그를 밀어붙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카지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도윤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푸른 카펫,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딜러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매혹적이었다. 처음이시죠? 간단한 게임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안내원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는 바카라 테이블 앞에 앉게 되었다. 베팅하세요. 딜러의 말에 도윤은 조심스럽게 칩을 올려놓았다. 카드가 돌아가고 숫자가 공개되었다. 플레이어 승. 예상치 못한 승리에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흥분과 기쁨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칩을 올려놓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도윤은 승리와 패배를 거듭하며 점점 더 깊이 게임에 빠져들었다. 그의 눈은 이제 카드와 칩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도윤 씨, 이제 그만 가볼까요? 시간이 꽤 늦었네요. 민수의 말에 도윤은 흠칫 놀랐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3시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게임에 몰두해 있었는지 깨달았다. 아, 그래요? 가죠. 카지노를 나서는 순간 도윤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흥분, 후회, 그리고 또다시 그곳에 가고 싶은 강한 욕구. 그는 자신의 이 감정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카지노의 화려한 불빛과 돌아가는 룰렛이 보였다.
귓가에는 칩이 부딪히는 소리가 맴돌았다. 그냥 한 번의 경험일 뿐이야. 내일부터는 다시 일에 집중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도윤은 간신히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단 한 번의 경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회사로 향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회의를 하면서도 그의 생각은 자꾸만 카지노로 향했다. 김대리 괜찮아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동료의 물음에 도윤은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네. 어젯밤에 좀 늦게 잤거든요.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어젯밤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더 불안정해져 갔다. 밤마다 카지노의 유혹이 그를 괴롭혔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가보자. 결국 그는 또다시 카지노를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바카라 테이블에 앉은 도윤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의 두려움과 호기심은 사라지고 대신 승리에 대한 갈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만의 필승법을 찾았다고 믿었다. 플레이어, 뱅커, 플레이어.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그의 예측은 때때로 맞아떨어졌고 그럴 때마다 도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흥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걸었다. 이번엔 꼭 맞을 거야.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도윤의 지갑은 점점 가벼워졌다. 새벽녘 카지노를 나서는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처음으로 큰 돈을 잃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되새기며 다음에는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도박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야. 내가 통제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카드가 돌아가고 있었고 귓가에는 칩이 부딪히는 소리가 맴돌았다. 점심시간 도윤은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바카라 게임의 확률과 전략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다. 도윤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동료의 질문에 도윤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 그냥 주식 정보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숨기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또다시 카지노를 찾았다.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 그는 어제의 패배를 만회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도윤은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칩을 올려놓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베팅했지만 몇 번의 승리 후에는 점점 더 큰 금액을 걸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의 승부욕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자신이 찾았다고 믿는 패턴을 따라 계속해서 베팅했다. 때로는 큰 돈을 따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 판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분명히 패턴을 봤는데. 카지노를 나서는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돈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호텔로 돌아온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자책감과 후회가 밀려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잃은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자리 잡았다. 내일은 꼭 이겨야 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도윤은 잠들었다. 그의 꿈속에서도 카지노의 화려한 불빛과 긴장감 넘치는 게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회사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김대리 괜찮아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 팀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도윤은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네. 조금 피곤해서요. 곧 나아질 겁니다. 그는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불안과 초조함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점심시간 도윤은 혼자서 조용히 핸드폰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했다. 카지노에서 잃은 돈을 메우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도윤은 또다시 위험한 도박의 세계로 발을 내딛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어떤 나락으로 밀어넣을지. 퇴근 후 저녁, 도윤은 다시 카지노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에는 더 큰 결심을 가지고 왔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서려 있었다. 욕망과 집착,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도윤은 바카라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으로 시작했다. 그는 자신만의 필승법을 철저히 지키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몇 번의 승리로 그의 칩은 눈에 띄게 불어났다. 도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봐, 내가 말했잖아. 이번엔 다르다고.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몇 번의 연패로 그의 칩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도윤은 초조해졌다. 그는 더 큰 금액을 걸기 시작했다. 이번엔 꼭 이길 거야.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마지막 배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카지노를 나서는 도윤의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정확히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단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호텔로 돌아온 도윤은 침대에 쓰러졌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후회와 자책, 그리고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도윤은 끝없는 고민 속에서 잠들었다. 그의 꿈속에서도 카지노의 악몽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충혈된 눈, 지친 표정, 그리고 희망 없는 눈빛.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팀장님. 제가 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쉽게 나왔다. 도윤은 자신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잃은 돈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대출 광고를 검색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도윤은 또다시 위험한 선택을 하려 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해시태그 제2장 승리의 기쁨과 욕심의 시작. 마닐라에서의 한 달이 끝나고 도윤은 서울로 돌아왔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온 유능한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도박의 유혹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해냈어.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팀장의 칭찬에 도윤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그는 자신이 마닐라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떤 위험한 세계에 발을 들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일상으로 돌아온 도윤은 처음에는 카지노에서의 경험을 잊으려 노력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마음은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다. 한국에서도 할 수 있을까? 그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카지노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곧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계정을 만들고 있었다. 온라인 카지노는 마닐라의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도 자신이 도박을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도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몇 번의 승리 후 도윤의 베팅 금액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자신만의 필승법을 개발했다고 믿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야. 내가 분명 뭔가를 발견한 거라고. 어느 날 밤 도윤은 큰 승리를 거뒀다. 그의 계좌에는 평소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2,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입금되었다. 그 순간 도윤은 전에 없던 흥분과 기쁨을 느꼈다.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혼자 비싼 위스키를 마시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다음 날
도윤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더 큰 승리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어떨까? 그렇게 도윤의 베팅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직장에서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카지노에 접속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몰래 베팅을 하기도 했고, 회의 중에도 자리를 비우고 나가 게임을 하곤 했다. 김대리, 요즘 좀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팀장의 물음에 도윤은 거짓말로 둘러댔다. 아, 요즘 좀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사실 도윤은 밤새 온라인 카지노를 하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생활 리듬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또 한 번의 대승을 거뒀다. 그의 계좌에는 이제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 있었다. 도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인생의 답이야. 그는 이제 자신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확신했다. 도박은 더 이상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돈을 버는 확실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도윤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대리,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왜 그만두려고 해요?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 큰 꿈을 위해 도전하고 싶어요. 도윤의 대답에 팀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쉽네요. 하지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사를 나온 도윤은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이제 그는 온전히 자신의 재능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고급 아파트를 계약하고 비싼 차를 샀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주식으로 대박을 냈다고 말했다. 아무도 그의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도윤아,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역시 너였어.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도윤은 우쭐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윤의 승승장구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큰 금액을 걸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내 방법대로 했는데. 당황한 도윤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금액을 걸었다. 하지만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렇게 며칠 동안 도윤은 정신없이 게임을 이어갔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오직 화면만 바라보았다. 결과는 처참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1억 원은 물론이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까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건 분명 일시적인 거야. 곧 다시 이길 거야. 도윤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계속해서 돈을 구해 게임을 이어갔다. 신용카드 대출, 지인들에게 빌린 돈, 심지어 사채까지 썼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도윤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초조함이 자리 잡았다. 이제 어떡하지? 돈을 어떻게 갚아야지?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렇게 도윤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도윤의 상태는 악화되어 갔다. 그는 이제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오직 도박에만 쏟아부어졌다. 이번엔 꼭 이겨야 해.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잠깐의 승리 후에는 항상 더 큰 패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한때 밝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초췌하고 불안한 모습만 남아있었다. 도윤아, 너 요즘 왜 이러니?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의 걱정 어린 물음에 도윤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둘러댔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사업이 좀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서툴러져 갔다. 사람들은 그가 무언가 큰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제발 이번만은.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파트, 차, 그리고 남아있던 마지막 돈까지. 도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어떡하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그날 밤 도윤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대로 끝내야 하나?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도윤아, 밥은 먹었니? 요즘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더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도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 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 그렇게 도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아, 집으로 와라.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어머니의 말에 도윤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다리를 내려왔다. 이것이 도윤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의 첫걸음이 될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윤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해시태그 제3장 인생의 나락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온 도윤의 모습은 처참했다. 한때 잘나가던 투자 분석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망가진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도윤아, 어쩌다 이렇게 됐니?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바닥만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도윤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도윤이 진 빚은 어마어마했다. 어머니의 집을 팔아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엄마, 제가 다 갚을게요. 제발 집만은. 도윤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우리 함께 해결하자고 했잖니. 집은 팔면 그만이야. 결국 어머니의 집은 팔렸고 도윤과 어머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빚을 다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도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한때 잘나가던 투자 분석가가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인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야 했다. 어서 오세요. 늦은 밤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는 도윤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후회가 가득했다. 하지만 도박의 유혹은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동네 PC방으로 향했다. 어떻게든 꼭 이겨서 엄마한테 보답해야 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도윤은 또다시 도박의 세계로 발을 들였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잠깐의 승리 후에는 항상 더 큰 패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도윤은 도박을 할 돈이 없다. 어느 날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던 도윤의 눈에 그날따라 현금 매출이 많았던 카운터 금고의 현금이 눈에 들어왔다. 도윤은 교대를 하면서 금고 안에 돈을 가지고 나섰다. 그래, 이걸로 몇 배 부풀려서 다시 채워놓자. 그는 다시 동네 PC방으로 향했다. 30분이나 지났을까? 돈을 모두 잃고 말았다. 도윤은 절망에 빠져 거리를 헤매다 술에 취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를 깨운 것은 경찰이었다. 김도윤 씨, 당신을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구치소에서 보내는 시간, 도윤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도윤아. 면회온 어머니의 모습에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도윤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어머니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다. 엄마, 제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넌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노력하자. 그렇게 도윤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점차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도박 중독자입니다.
그의 고백에 다른 참가자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험난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이력으로는 채용이 어렵습니다. 수많은 회사에서 거절당하면서도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낮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소기업에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김도윤 씨, 당신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도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박의 유혹은 그를 괴롭혔다. 월급날이면 카지노로 향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고 핸드폰에 날라오는 카지노 홍보 문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안 돼. 이겨내야 해. 도윤은 매일 밤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다. 어느 날 도윤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는 밤낮으로 일에 매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도윤은 오랜만에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다.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였어. 그제서야 도윤은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도박의 짜릿함이 아닌 정직한 노력으로 얻은 성취감에서 온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도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이제 작은 원룸이지만 자신의 집을 마련했고 어머니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도윤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의 말에 도윤은 미소 지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삶이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의 과거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도박의 유혹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려 노력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도박 중독자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도윤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해시태그 제사장 끝없는 악순환. 도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보람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도박의 유혹과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퇴근길에 우연히 옛 도박 친구를 만났다. 도윤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친구의 목소리에 도윤은 흠칫 놀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 그래. 잘 지내고 있어. 그래. 난 요즘 대박났어. 동네에 새로 생긴 성인 PC방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 땄거든. 한번 가볼래? 도윤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이제 그런 거 안 해. 에이, 그럼 같이 가서 내가 하는 거 구경이라도 하던가?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딱 한 번만.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결국 도윤은 친구를 따라 성인 PC방으로 향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흥분과 긴장감이 그를 감쌌다. 친구는 익숙하게 사장님에게 현금을 건네고 의자에 앉아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 도윤아, 너도 한번 해봐. 친구의 부추김에 도윤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베팅했다. 하지만 몇 번의 베팅이 맞은 후 그의 욕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번엔 좀 더 크게 걸어볼까? 시간이 흐를수록 도윤의 베팅 금액은 커져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윤은 정신을 차렸다.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고 통장에 있던 잔고는 전부 소진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윤은 절망에 빠져 밖으로 나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강변을 헤매며 밤을 보냈다. 다음 날 도윤은 회사에 나가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도윤아,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침울해 보이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물음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도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잃은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도윤은 다시 도박장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큰 돈을 걸었고 더 위험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윤의 삶은 다시 무너져 내렸다. 그는 회사에서 집중력을 잃었고 실수를 연발했다. 봉사활동도 점차 소홀해졌다. 김대리, 최근 들어 업무 성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상사의 질문에 도윤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공허해져 있었다. 도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는 또다시 대출을 받고 친구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 도윤아,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뭔가 이상해. 친구들의 걱정에 도윤은 냉담하게 대답했다. 신경 쓰지 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도윤의 삶은 완전히 도박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직장도 잃었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망가졌다. 어느 날 밤 도윤은 또다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강원랜드 광고가 들어왔다. 그래, 실제 카지노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도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채 대출을 받아서 강원랜드로 향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강원랜드에 도착한 도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게임을 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도윤은 카지노 밖으로 나왔다. 그는 추운 밤거리를 헤매며 절규했다. 누가 좀 도와줘. 제발. 그때 도윤의 눈에 익숙한 간판이 들어왔다. 도박 중독 상담센터였다. 도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센터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센터의 상담사는 따뜻하게 도윤을 맞이했다. 들어오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나락에 빠졌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정말 변하고 싶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마지막 기회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도윤은 이제 긴 회복의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그 앞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해시태그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15년이 지난 서울의 한 카페. 도윤은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맑고 강인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에게 매일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도윤 씨,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젊은 여기자의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기자가 녹음기를 켰다. 김도윤 씨,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을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제가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매일이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도박 중독은 완치될 수 없는 병이에요. 저는 여전히 회복 중인 중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삶을 변화시키셨는데 비결이 무엇인가요?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비결이라. 글쎄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만 도박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가족, 친구들, 자조 모임의 동료들. 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도박 중독 예방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예방 정책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요. 도박의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고 건전한 재정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도윤은 카페를 나섰다.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5년.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카지노의 화려한 불빛, 절망적인 밤거리, 상담센터의 따뜻한 미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왔다.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늘 저녁에는 자조 모임이 있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매주 모임에 참석했다. 이제는 그가 새로운 멤버들을 돕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 역시 여전히 그들에게서 힘을 얻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 도윤은 알고 있었다. 이 여정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에겐 희망이 있었고 함께 걸어갈 동반자들이 있었다. 멀리서 모임 장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도윤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오늘도 나는 도박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의 입에서 익숙한 말이 흘러나왔다. 이 말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주문이었다. 도윤은 모임 장소의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도윤은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희망.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윤이 말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제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저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로 5475일째 도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었다. 도윤은 새로운 멤버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는 따뜻한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 도윤은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긴 여정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걸음이,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김도윤의 오늘이,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이 시작되었다.